자, 우리가 지금까지 경사하강법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리고 다중 선형회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벡터라이제이션도 배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다중 선형회귀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구현하는데 벡터라이제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총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중 선형회귀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포뮬레이션이 어떻게 됐었는지 이전 것을 이전의 표기법과 벡터 표기법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파라메타의 경우에 W1과 WN까지 n개의 파라메타와 이제 멀티플이니까요. 인풋이, 그리고 B, 이런 파라미터였던 것이 이제 W를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W 이제 벡터로 표현할 거고요. W 벡터는 길이가 n인 벡터인데 n개의 W1이 1부터 WN까지 주어져 있는 거고요. B는 똑같습니다. B는 마찬가지로 한 숫자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델은 어떻게 됐나요? 각각의 파라미터와 인풋의 곱의 덧셈으로 이렇게 벡터 형태가 이전 거의 형태였는데 이걸 벡터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덧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죠. 즉 W 벡터 곱하기 덧 프로덕트, 그리고 X 벡터의 덧 프로덕트로 표현해서 여기 덧이 덧 프로덕트를 상징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도 좀 단순화시킬 수 있겠죠. J of W가 이제 n개의 서로 다른 파라메타로 표현됐던 것을 하나의 벡터로, 즉 W 벡터와 B라는 숫자의 말하자면 함수로서 우리가 비용 함수를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파라메타 WJ와 B를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주어진 WJ와 B를 알파 곱하기 비용 함수의 WJ로의 미분, 그리고 비용 함수의 B에 대한 미분을 각각 곱해서 더해주는 거였죠. 이것을 각각의 파라메타에 대한 비용 함수였던 거를 이제 간략하게 벡터에 대한 함수로 우리가 다시 바꿔서 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결국에는 이 미분치, 특히 이 그라디언트를 계산하는 이 파트가 결국에는 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주어졌을 텐데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에 있어서 특징이 하나일 때와 그리고 멀티플일 때 우리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특징이 하나일 경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파라메타 W하고 B를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는데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업데이트 시켜 나가죠. 특히 이 알파 뒤에 곱해지는 이 부분이 소위 미분항이죠. 뭐에 대한 미분항입니까? 비용 함수를 W라는 파라메타에 대해 미분했을 때 얻어지는 값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B에 관해서 미분했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미분항인 거를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하나인 관계로 여기 사용되는 X, 그러니까 I번째 훈련 자료에 서브스크립트가 전혀 붙질 않죠. 왜냐하면 특징이 한 가지뿐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노테이션을 썼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만약에 특징이 이제 n개의 피처를 사용하는, n이 이제 2보다 큰 경우죠. 멀티플 특징을 사용할 경우에 포뮬레이션을 보면은 왼쪽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즉, W1 equal W1 빼기 알파, 그리고 여기에 이 마킹된 이 부분이 이제 미분치이죠. 무엇에 대한 미분입니까? J of WB의 W1, 그러니까 W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 W1에 대한 미분치입니다. 자, 다른 점은 이런 거죠. 특히 오차를 구해서 말하자면 곱한다는 건 똑같은데 이 오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 자체가 이제 이게 W 벡터와 X 벡터를 사용한다는 게 다르고요. 특히 이
W 아래 첨자가 하나씩 붙습니다. 즉 스칼라 밸류죠. 즉 숫자 하나 W가 여기 있던 것처럼 여기서도 W 벡터가 아니라 숫자 하나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W1. 특히 J가 1이라는 거고요. J가 1일 때 첫 번째 파라미터 한 개만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여기에 곱해지는 이 X 값도 X 서브스크립트 1입니다. 즉 그 X도 여러 개의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W1에 대해서는 W1에 곱해지는 X1, I번째 말하자면 이건 예제인 거죠. 그것에 곱해지는 걸로 우리가 소위 수식이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과정을 멀티플 특징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I를 1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거를 계속 반복해서 n번째까지 그때 사용되는 수식은 다 똑같겠죠. 즉 i번째, 또 여기서는 n이라고 했으니까 wn번째 거는 wn번째 파라미터 빼기 알파 곱하기 역시 마찬가지로 1/m 곱하기 1부터 m개의 말하자면은 훈련자료 개수에 대해서 이 오차를 구하고 곱하기 n번째 wn에 곱해지는 xni를 곱한 값이 결국엔 그라디언트 값으로 데리버티브 값으로 사용돼서 더해지고요. b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해집니다. b도 이 오차 텀만 구할 때 이 w 벡터와 x 벡터가 사용되는 것만 차이가 있고 똑같죠. 그리고 물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동시에 업데이트 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코딩이 될 겁니다. 이게 멀티플 피처를 사용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사용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정리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더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또 다른 다른 방법으로서의 대체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노멀 이퀘이션,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정규 방정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규 방정식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건 아니고요.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문제를 풀 경우에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이거죠. 장점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W하고 B를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구하는데 이거는 직접 directly 한 번에 구합니다. 즉 행렬을 곱하고 그것을 역산을 취해서 이제 역행렬을 구해서 곱하는 건데요. 그 디테일한 알고리즘을 우리가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많이 쓰이는 방법은 아니고요. 그런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장점도 있었지만 예전에 단점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배우긴 배웁니다만 사실은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초적인 배경 지식으로서의 리니어 알고리즘을 배우는 건데요. 이러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론이기 때문에 확장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냐 또는 뉴럴 네트워크로 확장성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또 하나, 모델이 작을 때만 이게 좀 유용합니다. 즉, 피처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좀 곤란합니다. 즉, 피처의 개수가 한 10,000개 이상만 되면은 이제 계산이 조금 너무 어렵다는 그런 한계성을 좀 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정규 방정식 방법은 과거에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작고 그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경우에는 좋은 그러한 방법론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이상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은 노멀 이퀘이션이 여러분이 선형 그러니까 뉴메리컬 선형 대수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넘파이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라이브러리의 함수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파라메타가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쓰는 것보다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으로 동일한 그 솔루션을 얻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이 그라디언트 방법을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우리 과정에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번 비디오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다음 비디오에서는 또는 그 실습 과정에서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임플리멘트 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는 실습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